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학기 면역학 1에 이어서 이번 학기 면역학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학기 마지막에 8장에서 T셀이 어떻게 분화하는지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9장부터는 T셀이 어떻게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지, 또 T셀이 어떻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 첫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2차 림프 기관, Secondary Lymphoid Organ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면역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2차 림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림프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림프구들의 이동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런 림프구들이 림프기관으로 이동하려면 혈관을 떠나서 조직 내로 이동해야 되죠. 이때 일어나는 혈관 외 유출, extravas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세포 접합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 특히 수지상 세포의 면허,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라이센싱, 영어로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 라이센싱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이번 9장의 첫 번째 파트는 2차 림프 기관의 발달과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림프 기관은 Adaptive Immune Response, 적응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림프 기관, Secondary Lymphoid Orga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비슷한 용어로 Peripheral Lymphoid Organ, 말초 림프 기관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 말초 림프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플린이라든지 림프 노드라든지 파이어스 패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나이브 T셀과 엔티진 프리젠팅 셀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T세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말초 림프 기관 중에서도 림프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우선 T셀은 이제 발생과 분화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히메토포이틱 스템셀, 조혈 모세포가 골수에서 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T셀 프리커서가 되고, 그 T셀 프리커서가 흉선으로 옮겨서 흉선에서 분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나이브 T셀, 미경험 T세포가 되겠죠. 이 나이브 T셀들은 흉선을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림프절, 림프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림프절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혈관을 떠나서 림프절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일어나는 부위가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얼에서 혈관을 떠나서 림프절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그걸 또 extravasation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나이브 T셀이 이 적절한 또는 특이적인 항원과 항원 제이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근데 한 번도 항원하고 만나지 못했던 나이브 T셀이 항원을 만나서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초회 항원 자극. 초회는 처음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나이브 T셀이 이펙터 T셀로 또는 효과 T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이펙터 T셀은 또 림프절에 머물지 않고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을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는 림프액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혈액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다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이펙터 T셀이 감염 부위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엑스트라바세이션, 혈관의 유출을 거쳐서 감염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원 제시세포가 어떻게 말초 림프 조직으로 들어가는지, 특히 림프절로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의 신체가 있는데 감염된 부위는 여기 손입니다. 그 손에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병원균이 피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있던 랑그한셀, 이건 이제 수지상 세포의 일종이죠. 랑게한셀이 병원균을 잡아먹고 잡아먹은 다음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항원의 조각들, 병원균의 조각들도 같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로 들어가게 되죠. 이 림프절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 이 림프관을 따라서 들어온 랑그한셀과 항원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T셀과 B셀을 활성화시킵니다. 수지상 세포는 이 파라콜텍스에서 T셀과 접촉하면서 T셀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항원의 조각들은 이 콜텍스에 있는 B셀을 자극해서 B셀들이 저미널 센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B셀은 이제 콜텍스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림프노드의 구조를 보면서 T세포의 이동과 수지상 세포의 이동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절에는 이렇게 림프절로 들어오는 림프관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림프 그 액들이 다시 모여서 림프절을 떠나는 림프관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혈액이 동맥을 따라서 들어와서 이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를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를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곳이 바로 T셀이나 B셀들이 혈관을 떠나서 림프절 조직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일단 T셀이나 B셀이 림프절 조직으로 들어오면 T세포는 파라콜텍스로 이동하게 되고 B셀은 콜텍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직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수지상 세포가 식작용을 통해서 병원균을 잡아먹고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병원균의 조각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수지상 세포는 파라콜텍스로 가서 T세포를 자극하는 데 사용이 되고, 병원균의 조각들은 콜텍스에서 B셀을 자극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스플린과 파이어스 패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린은 특이하게도 이 림프관은 지나지 않습니다. 혈관만이 스플린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스플린을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화이트 펄프와 레드 펄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화이트 펄프는 주로 동맥을 싸고 있는 또 면역 세포들이 많은 그런 부위입니다. 화이트 펄프를 다시 또 구분해 보면은 이 동맥을 싸고 있는 그 펠스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펠스는 주로 T셀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폴리클 부위에는 B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T셀과 B셀은 어떻게 스플린 조직으로 이동하는가? 그것은 이 마지널 사이너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마지널 사이너스는 화이트 펄프와 레드 펄프의 경계에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죠. 이 마지널 사이너스에서 T셀이나 B셀들이 혈관 외 유출, 그 엑스트라바세이션을 거쳐서 스플린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T셀은 이제 펠스, T셀 부위로 가게 되고 B셀은 폴리클이 있는 B셀 존으로 가게 되겠죠. 만약 혈액 안에 병원균이 있다. 그럼 이 병원균들이 이 마지널 사이너스를 통해서 스플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자마자 뭐 매크로페이지나 수지상 세포 이런 것들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지상 세포 같은 경우는 식작용을 한 다음에 이제 T셀 존으로 와서 이 펠스에 와서 T셀을 자극하게 되고 또 일부 병원균들은 직접적으로 B셀을 자극해서 이제 B셀 폴리클에서 조미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플라즈마 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 B세포들, 효과 T세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이어스 패치 같은 경우는 장 주변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주로 장벽에 붙어 있죠. 이 파이어스 패치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은 M셀입니다. 이 M셀은 장 내부의 병원균을 자기 자신을 통과시켜서 이 파이어스 패치에 넣어주는,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파이어스 패치를 보면은 혈관이 통과하기도 하고 림프관이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T셀 존과 B셀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파이어스 패치에서는 어떻게 면역 반응이 시작될까요? 우선 장 내부의 병원균이 M셀을 통해서 파이어스 패치로 들어오면은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가 식작용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이 수지상 세포는 T셀에게 항원 제시를 하게 되고 T셀은 효과 T세포로 분할하게 되겠죠. 그리고 병원균이 B셀을 자극할 경우 B셀은 저미널 센터에서 플라즈마 셀이 돼서 효과 B세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효과 세포들은 여기에 머물 수도 있지만 림프관을 따라서 이제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2차 림프 기관들을 보면은 이 감염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진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염 경로에 따른 면역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주로 비교를 해보면 만약 그 혈액에 병원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역 반응은 주로 스플린, 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조직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경우는 이 수지상 세포, 랑그한셀 뭐 이런 것들이 식작용을 한 다음에 림프절로 이동해서 항원 제시를 하게 되고 결국 림프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에 병원균이 있다면은 가르트에서 그러니까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 파이러스 패치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통한 감염일 경우는 이 바르트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bronchus associated lymphoid tissue 이렇게 해서 기관지에 발달한 그런 림프 조직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의 이동 양식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여기 심장입니다. 그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 혈액에는 화이트 블러드 셀이 섞여 있죠. 레드 블러드 셀과 화이트 블러드 셀이 섞여 있고 화이트 블러드 셀에도 뭐 나이브 T셀, 이펙터 T셀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셀과 이펙트 T셀이 섞인 상태로 림프 노드로 갔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를 통해서
이 T셀이 extravasation을 통해서 림프 노드로 이동하는데 이때 나이브 T셀은 이동하지만 이펙터 T셀은 여기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를 지나더라도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xtravasation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일단 림프절로 들어온 이 나이브 T셀은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과 림프절 사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 감염이 일어났다. 감염이 일어나면은 병원균을 잡아먹은 수지상 세포가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노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항원 제시를 하면은 이 항원의 특이적인 T셀 리셉터를 가진 나이브 T셀이 활성화돼서 이펙터 T셀로 분화되죠. 즉 클로널 셀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펙트 T셀은 또 나이브 T셀과 섞여서 또 림프관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이 thoracic duct에 도달하면은 여기서 혈액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맥으로 가게 되고 정맥으로 다시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서 다시 온몸을 순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이 섞여서 감염 부위로 이동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염 부위에 가게 되면은 이때도 이 감염 부위에서 extravasation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혈관을 떠나는 세포는 이펙터 T셀만 떠나게 됩니다. 나이브 T셀은 여기 있더라도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림프 노드는 그 새로운 그 나이브 T셀을 훈련을 시켜서 이펙터 T셀로 만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된 이펙터 T셀은 여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나이브 T셀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감염 부위에서는 이 감염이 일어난 부위이기 때문에 이 감염균과 싸우려면 효과 T세포, 이펙터 T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펙트 T셀만 엑스트라바세이션, 혈관의 유출을 거치게 되고 나이브 셀은 여기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나이브 T셀과 이펙트 T셀이 서로 다른 이동 양식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 키모카인과 셀 어디전 몰레큘에 있습니다. 셀 어디전 몰레큘을 줄여서 CAM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세포 접합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나이브 셀을 끌어당기는 키모카인하고 이펙터 셀을 끌어당기는 키모카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브 T셀이 발현하는 세포 접합 분자와 이펙터 T셀이 발현하는 세포 접합 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노드에서는 이 나이브 셀을 끌어당기는 키모카인이 많이 존재하고 또 이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에서는 나이브 T셀의 세포 접합 분자에 대응하는 그런 세포 접합 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염 부위에서는 이펙터 T셀을 끌어당기는 키모카인이 많이 존재하고 또 그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는 셀 어디전 몰레큘들이 이펙터 T셀의 셀 어디전 몰레큘하고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이브 T셀을 파라콜텍스로, 그러니까 림프 노드에 있는 파라콜텍스로 끌어당기는 키모카인으로 CCL21과 CCL19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용체 CCR7은 어떤 세포들이 주로 발현하느냐? 프리 T셀이 발현합니다. 근데 또 프리 B셀도 발현하고 또 활성화된 수지상 세포도 같이 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림프 노드의 콜텍스 파라콜텍스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얼과 또 스트로멀 셀은 여기 상피 세포들이죠. 이런 세포들이
CCL21을 발현합니다. 그러면 이 CCR7을 발현하는 수지상 세포가 이리로 끌어당겨져 오는 거죠. 근데 이 수지상 세포들은 이미 식작용을 통해서 활성화된 병원균을 잡아먹고 활성화된 그런 세포들입니다. 근데 수지상 세포가 일단 오게 되면은 CCL19도 발현하게 되는데 이게 프리 T셀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CCL21과 CCL19이 프리 T셀을 불러오게 되고 이 프리 T셀은 수지상 세포와 접촉하면서 이펙터 T셀로 분화가 됩니다. 이 프리 B셀도 CCR7을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를 통해서 림프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이 B셀은 파라콜텍스에 머물지 않고 이제 폴리클로 이동해야 되죠. 그럼 B셀은 어떻게 폴리클로 이동하느냐? 이 폴리큘라 덴드리틱 셀이 CXCL13이라는 키모카인을 발현합니다. 근데 이 키모카인의 수용체는 B셀만 발현합니다. 그래서 B셀은 폴리클로 가게 되고 T셀은 파라콜텍스에 있는 이 부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세포 접합 분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포 접합 분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셀렉틴은 렉틴과 유사한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셀렉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렉틴은 이 당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단백질을 렉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셀렉틴과 결합하는 이 뮤신은 보면은 이 막 단백질인데 당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당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테그린인데 이것은 알파와 베타 체인의 헤테로다이머인 그런 세포 접합 분자입니다. 근데 이 인테그린의 특이한 점은 이 인액티브한 상태하고 액티브한 상태가 좀 번갈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인테그린은 인액티브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 상대 물질하고 이 낮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 활성화 신호가 전해지면은 이 인테그린도 액티브한 상태로 바뀌면서 아주 높은 친화력으로 상대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 셀 어디전 몰레큘, 줄여서 IGSF-CHEM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물질의 특징은 이 이뮤노글로불린 폴드를 가진 부위가 많이 있고 이것이 알파 베타 인테그린과 결합한다는 것이죠. 인테그린이 인액티브한 상태에서 액티브한 상태로 바뀌는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들이 키모카인들입니다. 그래서 키모카인이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신호가 발생하면은 인테그린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친화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테그린의 예로 LFA1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이캠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LA4 인테그린 같은 경우는 VCAM이라는 그 IGSF 셀 어디전 모레큘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이브 T셀이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를 통과하는 그 혈관 외 유출 과정을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롤링인데 이 나이브 T셀은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를 통과할 때 이 세포 혈관 내벽에 붙어서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이유는 나이브 T셀이 발현하는 L-셀렉틴하고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는 뮤신 사이에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브 T셀은 L-셀렉틴을 발현하고 있는데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에서는 CD34와 글라이캠1을 발현하고 있어서 이것들 사이에 결합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펙터 T셀은 L-셀렉틴을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합이 일어날 수 없고 롤링 또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은 키모카인이 작용합니다. CCL21이 작용해서 이 나이브 T셀을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키모카인을 통한 신호에 의해서
LFA1 인테그린이 활성화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 물질하고 아주 세게 결합을 하니까 이 나이브 T셀이 혈관벽에 강하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데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보면 이 나이브 T셀이 LFA1을 발현하고 있고, 이것이 하이 엔도텔리얼 베듈이 발현하는 ICAM1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폼 어디전이 일어나는데, 이 액티베이티드 T셀 또는 이펙터 T셀 같은 경우는 VLA4를 많이 발현하고 있는데, 이 VLA4는 감염 부위에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는 V캠하고 강하게 결합합니다. 근데 이 나이브 T셀은 이 VLA4를 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감염 부위에 가서도 잘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폼 어디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키모카인의 역할에 의해서 나이브 T셀이 혈관 내벽을 통과해서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걸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셀은 이 LFA1이나 L-셀렉틴과 같은 그런 셀 어디전 몰레큘들을 발현하고, 또 CCR7과 같은 키모카인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엔도텔리얼 베듈에 있는 이 엔도텔리얼 셀 같은 경우는 CD34와 글라이캠1 또 아이캠1과 같은 그런 세포 접합 분자를 발현하고 있고, CCL21과 같은 키모카인을 이 혈관 내벽에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L-셀렉틴이 이 CD34나 글라이캠1과 결합하면서 롤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키모카인과 키모카인 리셉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면은 활성화 신호가 발생하면서 인테그린이 액티브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ICAM1과 강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더 이상 구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키모카인의 역할에 의해서 혈관 외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지상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식작용과 항원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을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작용은 내재 면역의 하나의 기능으로 볼 수 있고, 항원 제시는 적응 면역을 시작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할 때는 MHC를 통해서 항원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동 자극이나 세포 접합 분자 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해서 이 T 헬퍼 세포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런 추가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T 세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박테리아 감염됐을 때 발현되는 공동자극이나 세포 접합 분자, 사이토카인 이것들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이런 추가적인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팸프하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팸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팸프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수지상 세포의 반응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만약 박테리아가 감염했을 때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자극을 받은 T 헬퍼 세포는 박테리아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을 펼치는데 불필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했을 때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면은 그에 의해 자극받은 T 헬퍼 셀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쪽으로 면역 반응을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 핵심 단어가 DC 라이센싱입니다. DC 라이센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pathogen-induced toll-like receptor signaling in immature dendritic cells induces their migration to lymphoid organs and enhances antigen processing. 그래서 이 병원균에 의한 톨-like 리셉터의 신호는 미성숙 수지상 세포를 자극해서 이 세포들이 림프절로 이동하게 하고 항원 제시 기능도 강화시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DC 라이센싱을 뭐 허용, 면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DC 라이센싱의 핵심은 이 수지상 세포가 나이브 T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생각하면 뭐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으면 결국 운전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면허증을 얻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운전해도 좋다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DC 라이센싱을 허용, 면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이머처 덴드리틱 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톨-like 리셉터 뿐만 아니라 이 DC 사인, 덱틴 1, 메노즈 리셉터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와서 식작용을 할 때, 그 식작용을 하면서 이 톨-like 리셉터나 여러 가지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수지상 세포가 신호를 받아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CCR7을 많이 발현하는 것입니다. CCR7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나 나이브 T셀이 이 파라콜텍스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키모카인들이 있는데 그 키모카인들이 CCR7에 작용하죠. 그래서 이 CCR7을 발현하기 시작한 수지상 세포는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근데 림프절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MHC의 발현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항원 제시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B7의 발현이 늘어나는데 이 B7은 코스티뮬레이터리 몰레큘, 공동 자극 분자죠.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가 파라콜텍스에 도착해서 이 나이브 T셀하고 접촉을 하면은 이 나이브 T셀을 충분하게 자극해서 이 세포들이 이펙터 T셀로 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이 DC 라이센싱의 과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